안녕하십니까. KCDS 관망 모델링 설계 따라하기 강의를 맡게 된 아비오 리퍼블릭의 경호연입니다. 오늘 교육 순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망 설계하고 관수로 노선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본 교육은 관망 설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망 설계는 총 7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프로젝트, 기초자료 등록, 관망 모델링, 관망 해석, 광경 최적화, 노선 설계, 설계 검토로 나눠지고, 그 관망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어, 그 관망 모델링은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단계 내가 어느 단계인지를 알 수 있어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관망 모델링이 가능하므로 이 단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와 도면 목록 관리로 나눠지고, 기초 자료 등록은 전체 관록 등록, 그리고 사용 관로 설정, 그 다음에 단위 용수량 설정, 그 다음에 설계 계산 재원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구조 계산 재원,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관망 모델링에서는 관망 심볼 입력, 그리고 어, 각 심볼에 대한 데이터를 편집하는 과정, 그리고 어, 그 최종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심볼 목록 보기, 이렇게 단계로 크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관망 해석에서는 관망 해석 오편 설정, 그리고 DB 동기화, 그리고 입력 파일 생성, 최종적으로 관망 해석을 실행하시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광경 최적화 단계에서는 설계 유속 설정, 그리고 최적화 실행,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지고요. 다음으로 노선 계획 설정에서는 노선 계획을 설정하시고 재원 입력하시는 단계로 나눠집니다. 마지막 단계 설계 검토 과정에서는 미손실 계수 설정, 그 다음에 그 수리, 수격압, 매설 깊이, 광구조 결과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관망 해석이 이루어지는 순서에 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망 모델링을 진행하기 전에 관망 모델링에 필요한 기초 자료, 먼저 관망 모델링 진행하시고, 이건 예전에 진행했던 방식인데요. 관망 모델링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그 해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설정을 하시고, 매설 깊이라든지 광구조나 하중 데이터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설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망 해석에 필요한 파일을 관망 데이터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성한 데이터를 관망 해석 엔진에게 전달을 해서 해석 결과를 보시고, 해석 결과가 마음에 드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고, 아니시면 또 수정을 하셔서 요 전 단계로 돌아가셔가지고 요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 결과를 최종 채택하신 해석 결과를 가지고 어, 뭐 수격값이나 아니면은 광구조나 같은 그 최종 또 다른 해석을 진행하셔가지고 최종 결과서를 만들게 됩니다. 어, 관망 해석 처리 순서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해석 엔진에서 진행되는 단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처리 순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수로 노선 설계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프로젝트 기본 자료, 관망 계획, 구조 검토 요 단계가 그 관망 모델링 단계에서 설명드렸던 과정이고요. 그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관수로 노선 설계를 진행이 필요한데 그 진행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뭐 평면 선형 설계, 종단 보링, 종단 설계, 횡단 설계 그리고 뭐 토량 산출, 그다음 유토 작업 단계로 진행이 되고 요 단계는 용 배수 설계나 아니면은 도로 설계 과정에서 진행된 단계하고 유사합니다. 예. 그 다음 화면은 그 관수로 노선 설계에 필요한 그 단계를 어, 설명드린 화면이고요. 이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망 모델링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관이 설치되는 위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위치 뭐 지역에 대한 뭐 그 날씨 데이터 날씨가 아니라 축구소 정보겠죠. 축구소 정보하고 그 다음에 관을 매설하는 곳에 그 통행하는 데이터들이 필요하고요. 그 통행할 때 그게 그 뭐 자동차가 지나가는지 아니면 기차가 지나가는지 아니면은 일반 대중 사람이 지나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하중 데이터 관구조 검토를 할 때 하중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그 하중 데이터는 현재 총 12개의 하중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요. 뭐 자중 같은 케이스에는 관 자체 구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무게 데이터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수압, 토압, 그리고 뭐 자동차 하중, 그리고 뭐 사람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은 군중 하중까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어, 다음 화면은 지금 관방 모델링을 진행할 때 전체 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전체 관로 제어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은 사전에 기성관 데이터들을 확보한 저희가 기성관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 놓았고요. 여기 기성관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시고 여기에 여기 입력되어 있는 그 원하는 관의 정보가 없다 하시면은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은 관중 추가를 하는 화면이고요. 펼치기를 하셔가지고 종류를 선택하시고 그다음 필요한 데이터를 채워주신 다음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따라하길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은 설계 계산 재원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뭐 그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 공통 데이터 부분하고 뭐 수격값, 그다음 매설 깊이, 광구조 총 네 가지로 나눠서 필수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광구조 재원 부분 중에서 하중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기본값으로 해서 관내 물 중량만 우선 방영을 해 놓았는데 이 물 중량 이외에 추가적인 하중 데이터가 확보한 게 있다고 하시면은 아이디를 하나 생성을 하셔가지고 방영할 하중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관망 모델링을 진행하실 때 총 6가지 심볼을 통해서 관망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총 종류가 노드와 연결, 그러니까 링크 종류로 해가지고 2가지로 크게 그룹을 나눴고 각 노드별로 해가지고 3가지씩의 그 심볼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요 6가지 종류를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어, 노드 링크 일괄 변화는 그 노드 링크 일괄 변화는 노드 작업을 하셨을 때 링크를 일괄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이고요. 어, 다음 다음에 개별 속성 편집 메뉴는 각 노드에 대한 각 노드에 대한 어, 개별 속성 데이터들을 입력해주는 메뉴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입력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필수 정보가 있는데 필수 정보들을 꼭 채워주셔야 해석 엔진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요. 그 외에 선택 정보들이 있는데 선택 정보들은 해석 해석 엔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원하시면은 이 선택 정보들도 채워주시면은 더 정확한 해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괄 속성 편집은 편의 기능인데요. 그 심볼 작업이 어, 뭐 복잡하게 여러 개를 생성하셨을 때는 어, 개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 일괄속성 편집을 통해 가지고 종류별로 해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 관망 도면 옵션 설정 메뉴에서는 각 심볼에 대한 축적이라든지 문자 크기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제 특성 곡선 편집은 뭐 펌프나 효율 곡선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해 줄 수 있는 메뉴입니다. 관망 심볼링을 다 완료를 하셨으면은 그 도면 작업이 끝났으면은 도면 작업을 한 그 결과를 관망 DB와 동기화가 필요한데 이 과정은 꼭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해석 엔진 옵션 설정 메뉴가 있고 해석 해석 옵션 설정이 끝나셨으면은 입력 파일을 생성을 하시고 입력 파일을 어, 생성한 파일을 가지고 관망 해석에 진행되게 됩니다. 관망 해석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노드 링크하고 노드 링크 메뉴하고 링크 메뉴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해당 결과에 대해서 그래프나 아니면은 뭐 등고선 그 해석 엔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의 높낮이를 가지고 등고선 형태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광경 최적화 과정인데요. 광경 최적화 과정에서 채택한 알고리즘은 하모니 서치법이고요. 하모니 서치법이고 총 그 광경하고 설계 유속을 5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정을 하시고요. 이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관종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그 광경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그 광경 최적화 과정은
이 순서에 따라서 버튼만 누르시면은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 구조 그 하중 값을 검토해 주는 기능인데요. 기초 자료 등록에서 등록한 그 설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 관 구조 하중 계산을 해 주시게 되고요. 여기서 뭐 그 먼저 자연식하고 그 다음에 인공식이 있는데 요거를 선택을 해주셔. 보통 이론식을 먼저 선택을 하셔서 계산을 해보시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경험식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원하는 그 상수값을 변경하셔가지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서 해석 결과가 마음에 드는 거를 채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격학 검토인데요. 여기도 단순하게 요 단계별 버튼을 누르시면은 결과를 바로 최종 결과서가 산출될 수 있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설 깊이 하고 그다음 광구조 계산 결과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단계도 전 단계와 같이 어, 간단하게 그 단계 순서만 따라가게 되시면 누르시면 따라가시게 되면 최종 결과서가 산출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단계가 다 끝나셨으면은 어, 노선 설계를 하시고 노선 설계를 하시고 노선 설계한 결과는 용배수로 메뉴를 통해서 추가적인 노선 설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따라하기 관로 예제인데요. 요 예제를 가지고 제가 먼저 빠르게 먼저 해보고 남은 시간에 개별적으로 어, 똑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그 각 심볼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볼은 총 6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심볼에 대한 역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점은 그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지점을 말하고요. 여기서 입력값으로는 고도값, 그 다음에 물 수용량이 있고 출력값은 수두가 있습니다. 수두는 압력과 같은 의미이고요. 다음에 저류 시설인데 저류 시설은 그 망으로 물을 유입하거나 나가는 지점을 말하고요. 그리고 입력값으로는 수도, 출력값은 없습니다. 탱크는 저류 능력을 가진 노드이고요. 입력값으로는 높이, 지름, 수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값으로는 수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로는 물이 이동시키는 링크고요. 물의 흐름은 높은 수두에서 낮은 수두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값으로는 직경, 길이, 조도, 상태는 오픈되거나 닫혀진 상태를 말하고요. 출력값으로는 유량, 유속, 손실수도, 반응 속도 등이 있습니다. 펌프는 그 유체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물의 흐름은 단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입력값으로는 동력, 그 다음에 제특성이 있고 출력으로는 유량과 수도 개인이 있습니다. 밸브의 역할은 특정 지점의 압력이나 유량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요. 입력으로는 직경, 세팅, 그 다음에 상태, 출력으로는 유량과 손실 수도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따라하기 예제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KCDS를 먼저 키시고 관명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프로젝트명과 작업자료 메뉴를 채워주신 다음에 생성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도면명이 관망 6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도면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자료 등록 단계인데요. 먼저 전체 관로 재원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펼치기를 하시면은 관에 대한 데이터를 하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기존 확보한 기성관의 정보들은 1차적으로 다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관 정보 이외에 여기에 없는 데이터를 반영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하단에 데이터를 채워주신 다음에 요 관성관이냐 연성관이냐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은 맨 하단에 추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관로 설정 메뉴인데요. 사용관로 설정은 이 모델링에 사용할 관을 선택하는 메뉴고요. 여기에 추가를 누르시고 아까 입력했던 전체 관로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사용할 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복수계를 선택하실 거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복수계의 관이 선택이 되시고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은 사용 관로 설정 메뉴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장을 누르시고 다음으로 설계 계산 재원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관망 모델링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설정 값을 여기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총 4개의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통 탭, 수격압 탭, 매설 깊이, 광고죠. 이렇게 4가지의 그 설계 계산 재원 정보가 있고 공통 부분에서는 뭐 관을 관 중심으로 할지 관적으로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 용수량 계산을 전체 관계 방식으로 할지 지배 면적으로 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지배 면적은 여기 있고 전체 관계는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데이터를 채워 주셔가지고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미서 손실 개수는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외에 나중에 나중에 설계 검 설계 결과 검토 메뉴에 보시면 여기서도 미서 손실 개수 값을 변경해 가면서 이게 수격값 하단 부분에 있는 값들을 조정하면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수격값 부분의 설정 값을 보시면은 관수료 형식을 뭐 자연식으로 할지 펌프 압력식으로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매설 깊이 탭에서는 이게 해당 그 관이 뭐 공도인지 하천인지 뭐 경작지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뭐 기타 다른 것이라 하시면 기타를 선택하시고 어, 뭐 깊이를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결 깊이를 방영하기 위해서는 축구소 방영이 필요한데 현재는 2007년 기준으로 해서 그 동결기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준 데이터가 있으시다가 하시면은 이 추가를 통해서 그 동결기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동결기수 기준이 반영이 되고요. 다음으로 광 구조에서는 어, 그
광구조에 대한 기본값들을 여기서 방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시다가 값을 다시 초기값으로 변경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수정을 하시다가 다시 초기값으로 변경하고 싶으시면은 권장값을 누르시면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던 초기값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광구조 계산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여, 여기서는 하중 데이터를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현재는 한 12개의 하중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 기본값으로 지금 관내 물 중량만 기본값으로 방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방영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 아이디를 고유값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뭐 자동차 화중을 반영해야 된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누르시면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하시면은 이제 그 추가한 데이터들의 필수 데이터들 필수 조건들을 그 검증할 수 있게 사전에 세팅을 해 놨는데요. 여기 안전율이나 여기 단계별로 해서 이거 0이 아닌 다른 값을 다 입력해 주셔야 최종 데이터를 그 광구조 계산 하중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한 데이터가 있으시면 입력을 하셔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망 모델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6가지 노드로 심볼로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델링을 할 예제는 아까 PPT에 있던 이 자료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바로 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원이 하나, 저수지가 하나 있고 탱크 하나, 그리고 절점이 6개, 그리고 펌프 하나, 밸브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물의 흐름도 설계할 때 되게 중요한데 물의 흐름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은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탱크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원이 수원을 먼저 입력을 하고 탱크 그 다음에 절점 6개 어, 펌프 하나 펌프는 여기 하단에 커맨드 창을 보시면은 그 어떻게 진행하라는 메뉴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펌프 시작 노드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시작 노드는 여기 종료 노드는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에 밸브도 시작 노드 선택 종료 노드 선택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프를 진행할 텐데 파이프의 물 흐름은
여기 시작 노드 선택, 종료 노드 선택, 물 흐름은 계속 이렇게 진행되니까 바로 6번 노드로 연결하고, 물의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니까 다시 6번에서 7번, 다시 7번에서 8번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이 반대로 되니까 4번에서 7번 다시 물의 흐름이 바뀌니까 파이프를 다시 선택해서 4번에서 5번, 5번에서 2번 노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닫기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모델링 심벌 작업은 다 끝났고, 이 심벌 작업을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심볼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심볼과 각 그 텍스트가 분리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뭐 지방고 데이터를 등고선 작업을 통해서 입력할 때 많이 그 불편하니까, 이 심볼을 그룹으로 묶어주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스트레치 방식으로 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스트레치 방식으로 해서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치. 스트레치 총에서 그 변경할 이동시킬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하면은 스트레치 방식으로 해서 이동을 하셔야 전체 심볼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볼링 작업을 다 완료를 하였으면 각 심볼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작업을 개별 속성 편집 메뉴로 할 수가 있고요. 개별 속성 메뉴를 선택하시고 먼저 수원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채워 주겠습니다. 보시면은 선택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필수 정보가 있는데, 필수 정보는 꼭 채워 주셔야 나중에 해석 엔진에서 오류 없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먼저 필수 정보 중에 총수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00으로 입력을 하고, 계획고는 한 10 정도로 해서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선택이 안 됐고, 다음으로 탱크를 선택했는데, 탱크에서도 선택 정보가 있고 필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해석 결과 정보가 있는데, 해석 결과는 나중에 해석 엔진을 실행시키고 나시면은 요 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도 먼저 필수 정보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계획권도 여기도 단순하게 뭐 9m로 입력을 하고, 직경은 12m로 하고, 초기 수위, 뭐 최고 수위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게 되고요. 이렇게 각 절점과 그 다음에 이 파이프를 데이터를 다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노드 속성 정보를 통해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6개는 아까 절점에 대한 그 일괄 편집 정보이고요. 여기서
각 절점에 대한 계획고 데이터를 먼저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은 스프레드 시트 요 창에서 입력이 안 되고 요 하단에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관계획고는 한 10m로 해서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절점의 계획 용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네 가지 종류, 뭐 논시설, 밭, 그 다음에 범용지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그 용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채워 놓겠습니다. 한 20헥타르로 해서 요거를 범용 지배 면적을 채워 주시고요.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 아이고, 예, 요거를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마지막에 입력해야 되는구나. 변경을 먼저 누르시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입력이 안 되지? 여기다 있구나. 지금 5번 절점 노드에 데이터 변경을 누르시면 반영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3번 절점에 가셔가지고 여기도 하시고 변경을 누르시고 4번에 가셔가지고 변경 여기도 범용지 배면적으로 하시고 변경 변경을 누르게 되시면은 일괄적으로 변경이 됐고요. 저장까지 최종 누르셔야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링크 속성 일괄 편집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중 선택을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파이프에 대한 가장 필수 데이터는 관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필수 정보입니다. 보면은 관정명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그럼 입력이 안 됐다는 거고, 이걸 아까 개별 속성 편집처럼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링크 속성 일괄 편집에 가셔가지고 관정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관정 선택하시고 아까 선택한 네 가지 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변경을 누르시면은 변경 사항이 일괄적으로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관막 모델링은 다 마치신 거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그 심볼링 작업할 때 편의 기능들이고요. 따라서 심볼 목록 보기를 하시면은 종류별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절점에서도 보면은 총 6가지, 그리고 관로도 보시면은
입력한 둘레 여섯 일곱 가지 파이프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럼 관망 모델링은 여기까지 설명 마치시고 바로 관망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해석 옵션 설정 메뉴에 보시면은 각 아까 그 심볼에 대한 뭐 축척이라든지 문자 크기,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여기서 색깔이나 크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망 해석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도면 작업한 결과를 그 관망 해석 엔진의 DB하고 동기화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단계를 먼저 꼭 해석 엔진 진행 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도면 기준 동기화를 클릭하시고 환경 탭에도 가셔가지고 환경 동기화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해석 옵션 설정 메뉴에서는 해석 엔진에서 그 필요한 그 옵션 값 설정할 수가 있는데 먼저 유량 단위를 뭐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설정도 여기서 가능하시고요. CMS 단위로 여기서는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뭐 수도 손실 공식을 뭐 어떤 걸로 쓸지를 또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유량 패턴을 어떤 조건으로 해석할지 시간 데이터를 설정하는 메뉴고요. 리포트 옵션에서는 리포트를 어떤 식으로 받을지에 대한 해석 옵션입니다. 요약을 예스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입력 파일 생성에서는 해석 엔진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현재까지 그 관망 모델링 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상이 없는지 먼저 검사를 실행하시고요. 여기 이상이 있으시면은 오류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L2 해가지고 밸브 설정치를 지정하세요 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이상이 있다는 거니까 저 관 정보로 가서 밸브니까 밸브는 요 하나밖에 없는데 L2를 선택을 하시면은 아까 메뉴 중에 설정치를 검토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밸브 정보 중에 설정치는 필수 정보인데 여기가 지금 빠져 있고요. 여기 특선치는 그 파이프의 형식에 따라서 요 설정치가 다를 건데 그 설정치를 확인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뭐 0을 넣거나 아니면 뭐 1을 넣거나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되고요. 예, 다시 저장을 하시고 관망 해석에 오셔가지고 도면과 DB 동기화를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다시 해주시고 광경도 동기화를 해주시고 해석 옵션 설정에서 이건 아까 설정한 치가 그대로 되어 있고 입력 파일 생성에 가셔가지고 다시 데이터 검사를 진행하시고 데이터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파일 생성된 결과를 가지고 관망 해석 엔진에서 해석을 진행합니다.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고 결과 보기를 보시면은 아까 해석 여기선 해석 엔진 자체 내에서 이제 발생된 에러인데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에러가 뭐 200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일리걸 넘버 해가지고 이렇게 밸브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시려고 하시면은 관망 해석 매뉴얼에 보시면은 맨 하단에
그 이피넷 에러에 대한 이피넷 해석 에러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202번으로 찾기를 하시면은 에러 코드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2번은 부적절한 수치 값이 뭐 속성에 할당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지금 입력되어 있는 값이 그 해당 속성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라는 의미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펌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펌프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펌프의 파워가 뭐 0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이고요. 다시 개별 속성 편집으로 가셔가지고 이 펌프를 선택하시고 보시면은 아까 뭐 동력이 0.00 이렇게 됐었는데, 그 해석 엔진에서 펌프를 방영할 때는 동력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선택 정보로 되어 있는데 해석 엔진에서는 이제 선택 정보가 아니라 필수 정보로 확인해서 동력 정보를 입력하라는 거고요. 이렇게 동력 정보를 입력하시고 다시 저장을 해주시고 도면과 DB 동기화를 다시 진행해 주시고요. 광경도 다시 동기화해 주시고 입력 파일을 다시 생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 생성된 파일을 가지고 관망 해석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결과 보기를 보시면은 예, 이 현재 상태에서는 오류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요 해석 엔진 결과를 가지고 노드 해석 결과 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노드 결과를 확인하시면은 각 절점과 수온 탱크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수요량은 아까 계획 수일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절점에서 0으로 뜨고 있는 거고 정상적인 거고요. 그 총 수도하고 뭐 압력이 그 마이너스로 뜨게 되는 케이스에는 이 노드의 계획고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뭐 높낮이가 수원의 저수지가 너무 남거나 그 높낮이가 반대로 됐을 때 그 총수도의 데이터가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에서 공급한 물의 양이 한 이 정도인데 최종적으로 탱크에는 어, 같은 값의 수요량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계산된 게 맞고요. 그다음에 링크 해석 결과 보기도 보시면은 각 관에 대한 정보가 있고 유량과 유속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여기서도 관에서도 유량과 유속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유량의 흐름이 반대로 어, 설계는 설계는 A에서 B로 되어 있는데 물의 흐름은 B에서 C로 되어 있을 때 유량과 유속이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가 잘못된 거니까 다시 모델링을 검토해 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결과 그래프 보기는 지금 계획 노선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아직 차트로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요거는 노선 계획 이후에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결과 라벨 출력을 보시면은 노드와 링크, 그리고 링크를 어떤 식으로 결과를 출력할지에 대한 설정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옵션을 통해서
어떤 항목들을 출력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 지정하시고 생성을 누르시면은 어, 해당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기를 누르시고요. 다음으로 광경 최적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유속 수정 부분에서는 뭐 최소 직경, 그 다음에 최소 허용 유속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유속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설정된 값을 가지고 광경 최적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대산 선정을 먼저 하시고 전체를 다 할 수도 있는데 우선 6번 파이프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다음에 엔진 준비를 하시고 6번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저가 준비를 누르시면은 후보 관정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럼 후보 관로를 선택을 해주시고 후보 관정 등록을 가셔가지고 아까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은 후보 관로가 등록이 되고요. 최소 허용 유속, 뭐 평균 유속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최적화 준비를 하시고 최적화 시작을 누르시면은 후보 관종을 가지고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택을 누르시면은 지금 바로 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목적 함수가 바로 최적화로 해서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시고 요거에 대한 검증 버튼을 누르시고 광경 승인을 누르시면은 그 해당 관에 대한 그 조도나 유속 개수들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승인 버튼 누르시고 닫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광경 최적화를 설정한 값을 기준으로 그 어, 광구조 계산이라든지 수격값 계산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소 손실 계산 부분은 전 기초재료 등록 과정에서도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여기 단계에서는 각 관별로 해서 선택을 누르셔가지고 각 파이프별로 해서 이 미소 손실 계산을 관로별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먼저 수리 계산 이 미소 손실 계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관망 해석을 다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초기화 관망 해석을 진행한 것 자체를 초기화 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파일 생성을 하시고 관망 해석을 실행해 주시고 이상이 없고요. 요걸 가지고 수리 계산서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리 해석을 진행하시고 엔진 종료 보고서를 클릭하시고 총 8개의 관에 대해서 수리 계산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보고서를 클릭을 하시면 이 3번 관에 대한 엑셀 결과서가 생성되게 됩니다. 관수리 계산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관에 대한 정보와 정보를 여기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설정했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들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수격값
과정도 유사하고요. 수리 계산하고 유사하고요. 실행을 누르시고 바로 엔딩 종료를 누르시고 보고서를 통해서 해당 각 관별로 해서 엑셀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매설기피 계산서도 유사하게 검토 실행을 누르시고 보고서를 누르시고 각 관별로 해서 절점 여기는 이제 매설 깊이는 각 그 노드별로 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똑같이 선택을 하시고 보고서 생성을 클릭하시면은 매설 깊이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구조 계산 메뉴도 똑같고요. 여기서도 구조 검토하시고 보고서 누르시고 해당 파이프 선택하시고 보고서 누르시면은 해당 관에 대한 관구조 계산서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 기준으로 해서 계획 노선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금 출력 결과 요 지금 출력 표들이 있는데 요걸 먼저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망 해석도 출력 부분에 가셔가지고 삭제를 누르시면은 요 출력 결과물들이 삭제가 되고요. 그러면 관망 부분 심벌만 남아 있게 되고요. 다음에 계획 노선 설정을 누르시고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요 링크 순서도의 링크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먼저 지선으로 해서 노선 하나를 생성하겠습니다. 측정 간격은 뭐 50m 단위로 하고요. 여기 입력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은 노선은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노선에 대한 링크 정보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추가를 누르시고 지금 노선이 지금 이건 펌프 노선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서 밸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가서 3, 4, 5, 7, 8, 6 이런 식으로 해서 노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3, 4, 5, 7, 8 이런 식으로 해서 링크를 연결을 해주시면은 순서대로 해서 3, 4, 5, 7, 8, 9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노선을 하나 생성을 하신 거고요.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노선 재원 저장 메뉴로 가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은 각 측정 정보들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방고는 이제 수기로 입력할 수도 있고 그 지형도 데이터를 올리셔가지고 지형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고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노선 지방고 메뉴 추출하는 메뉴도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이렇게 노선 작업을 한 거 가지고 용배수 메뉴를 통해서 불러들여 가지고 노선 목록 불러들여 가지고 작업을 추가적인 관수로 노선 설계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